정말 심히 기대에 못 미치는 규제 완화 정책이었다. 그리고 이 법률 개정 사안을 2월에 한 다음에 결과로 확실하게 보여줘도 되는데, 이 정책을 정말 12월 2022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1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왜 이거를 이렇게 급하게 개정을 한 다음에 발표해도 되는데, 개정 완화를 설득을 하겠다라는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우픈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이 발표를 했을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야 돼요. 기획재정부에서 21일 수요일 2시에 오픈하라고 나온 자료죠. 그래서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임대사업자 아파트 분양 취득 시 취득세 감면도 실시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이제 발표했다라고 하면서 보도 참고 자료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는 2020년 8월 주택투기 억제를 위해서 도입되었으나 최고 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사실 우리가 근데 12일이었나요? 지난주에? 14일이었죠. 14일에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취득세 중과하는 거 폐지한다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보도자료가 하나 그 뉴스가 하나 떴었는데 바로 반박 기사가 반박 보도자료를 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눈치 많이 보고 있구나, 간을 보느라 바쁘겠구나 라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그때 반박 기사를 낸 거 그때도 말씀드렸었죠. 반박 기사를 냈지만 고려를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 머지않았다라고 했었는데 일주일 만에 거의 규제 완화한다고 지금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율은 2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 8%고 3주택자인 경우 12%로, 그리고 법인은 무조건 12%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은 1에서 3%, 3주택자는 6%, 법인 4주택자는 6%로 해서 이전보다는 확실히 완화된 방안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라고 했어요. 21년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가 43.7%, 1주택 가구가 41.5%니까 2주택 가구만 해도 0.8%, 그러니까 43, 41, 10%, 그러면 43는 제가 암산이 약하니까 94%가 중과의 폐지의 혜택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조치의 시행 시기는 중과 완화 발표일인 12월 21일부터이며 잔금 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에는 중과 완화 적용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다만 취득세 중과 완화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 2월 예상이죠.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울러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와 함께 조정 대상 지역의 3억 원 이상의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 취득세 중과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그래서 1, 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 시행 시기는 다주택자 중과 완화와 동일하다. 지금 보면 요거를 쭉 한번 같이 읽고 그 생각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편 정부가 국민주택 규모 장기 아파트에 대한 임대 등록을 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는 시점부터고
취득세는 이전에 뭐 취득세랑 재산세 쪽으로, 양도세는 아니고 취득세랑 재산세 쪽으로만 이제 감면 혜택을 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임대사업자가 85제곱미터 아파트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하겠다. 그리고 재산세는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한 아파트에 대해서 면적 등에 따라서 차등 감면하겠다. 취득세는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만 해주겠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 나와봐야 더 세부적인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 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세제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정상화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전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부가 진짜 이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침체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되게 불안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에 반해 나오는 이제 규제 완화 정책들을 보면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갈 것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크고 그것에 대한 불안도 엄청 크구나 라고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경기 침체가 지금 예상되고 있고 아직도 금리 인상이 지속돼서 사람들이 꽝꽝 얼어있는, 정말 땡땡하게 얼어있는 시장에 정말 찔끔찔끔 정말 근데 조정지역은 시원하게 뭐 지방 풀고 수도권 풀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시원하게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얼은 게 반응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 걸 보고 나서 저는 진짜 불안도가 상당히 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오늘 이렇게 발표가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우리가 정말 기다렸던 거잖아요. 취득세 중과 폐지, 취득세 중과 완화, 완전 기다렸던 정책인데 이게 정말 이제야 될까 저제나 될까, 올해 될까 아니면 내년이 될까 고민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저는 올해 이것저것 완화 정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올해 등장할 거다라고 기대는 사실 안 했었는데, 정말 내년을 열흘 앞두고, 한 열흘 정도 앞두고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나왔어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취득세 중과 규제에 대한 폐지가 아니어서 좀 아쉽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사실 이렇게 해도 시장은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얼었잖아요. 금리 인상도 계속돼서, 이게 금리 인상이 예전에 금리가 인상될 때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전에 그런 거랑 비교하면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금리가 인상할 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아니면 상승하고, 이 연관관계를 지금은 찾아볼 시기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금리가 인상돼서 가격이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걸 따질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금리가 인상되는 거랑 다르게, 이전과 다르게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게 그 오름폭도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속도도 올라가는, 금리를 인상하는 속도가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올라가고, 그리고 속도도 정말 자이언트 스텝이니 빅 스텝이니 베이비 스텝이니, 이제야 베이비 스텝 조금 말 나오는 거잖아요, 12월에. 그것도 미국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금리 속도가 너무 빠른 거라서 이전에 금리가 상승했을 때랑 비교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빠르게 얼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이 상황에서 이 정도의 취득세 중과 폐지도 아니고, 폐지를 해도 시장이 어떻게 조금 녹을까 말까, 정상화 될까 말까인데 지금 완화를 하는 정도로 지금 뭐 시장이 이렇게 아까 보면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조금 이건 너무 기대가 큰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금리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절대 집을 살 수 없어요. 왜냐면 집값이 막 올라서 너도 나서 정말 돈을 벌었다 하는 상황에서도
집을 못 산 분들이 많아요. 정말 돈이 많아서 나는 집 필요 없어 이런 사람 빼고 집을 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떨어질 거야 라는 불안이 항상 있었던 사람들은 집을 못 샀단 말이에요. 정말 절벽 상승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르는 시점에도. 근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이 발빠르게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 특히 무주택자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중과세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더 영향이 큰 그냥 완화만 했다고 하면 사실 크게 효용성이 있는 규제 정책일까라고 봤을 때 저는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폐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이런 시장에도 움직이는, 정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100명 중에 이전에는 90명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상승장, 절벽 상승장, 활성화, 부동산 활성화됐던 시기에 90명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2명에서 3명, 정말 많이 잡아야, 정말 최대로 잡아야 5명도 움직일까 말까 한 시장인데, 지금 같은 시장에 움직이는 아주의 이 소수의 사람들은 사실 1주택자이거나 2주택자인 사람 또는 무주택자인 사람들은 거의 이 2~3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없고, 그 안에서도 찾아보기에는 정말 그 비중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데,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위한 정책, 그나마 2주택자까지, 그것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나 2주택자까지 넣는다고 해도 과연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게끔 거래량을 확 늘려주고 가격을 좀 안정화해서 여기 사실 정부는 지금 가격을 안정화하는 걸 바라지도 않아요. 가격이 천천히 완충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쿠션을 대면서 천천히 떨어지길 바라는데, 과연 금리가 계속 찬물을 끼얹게 될 텐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때 과연 그 속도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설설설설 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물론 지금 이전에 비해서 30%에서 40%까지 떨어진 지역과 단지가 앞으로 더 막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아서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혜택을 받는 주택수의 사람들이 그런 가격의 하락에 완충작용, 쿠션을 대줄 만한 영향력이 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미 많이 떨어진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속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지, 지금 발표된 정책들에 의해서 쿠션이 되질 거다라는 거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상 지림이 쟁점사항에서 나왔듯이 2022년 12월 21일 부터라고 했는데 입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일인 이거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기림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있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없어. 대책이 없어요. 그냥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설득하겠다. 그러면 정말 최악의 경우 이렇게 발표해놓고 설득이 안 됐어요, 안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나마 이게 확실하게 된다고 해도 지금 사람들이 움직일까 말까, 지금 시장이 얼어서 지금 그차나도 언발에 오줌 누기라고 했는데 그마저도 지금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2월 달에 법률 개정 이루어지는 이때 이거 확인하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확인 안 하고 공격적으로 움직이겠다 하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거래량이 이전처럼 정상화되기까지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차도 우리가 취득세 중과 폐지안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주택수가 많지만 정말 가격이 메리트 있게 떨어진 지역과 단지를 보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고 금리 인상이 지속되더라도 크게 금리를 대출을 안 받고 내가 갖고 있는 돈에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내가 그만큼 리스크를 해지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조금 움직여 볼게 하는 사람들만 이라도 어떻게 시장에 참여시켜 보자라는 의미로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정책을 기다렸던 건데, 지금 이렇게 폐지가 아니고 중과를 완화하는 수준에서 과연 3주택자, 4주택자가 취등록세 중과를 6%를 가져가는 이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움직일 거냐라고 하면 사실 저 같아도 움직일 것 같지가 않아요. 조금 더 기다리면 내년 초에 확실하게 2월 초에 이거 법률 개정 보고 그때 돼서 조금 더 얘네까지 완화를 해주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경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분위기 안 좋을 것 같은데, 가격이 좀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큰데 굳이 이거 해줬다고 내가 미리 움직여?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사실 실망이다. 오히려 내년 초에 폐지가 나왔으면 오히려 시장에서 좀 반짝이라도 거래가 좀 정상화되는 모습을 정상화도 아니죠. 약간 살아나는 거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면, 크게 폐지가 돼도, 그렇게 오히려, 임팩트가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 폐지안이 나와도 이 폐지안이 나왔을 때 임팩트, 사람들의 관심이나 영향력을 오히려 줄여가는, 오히려 그런 의도로 이렇게 낸 건가? 그래서 오히려 임팩트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걸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정책 발표이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보고 좀 솔직히 좀 오히려 분노했다라고 해야 되나? 오히려 좀 너무 더 실망하게 됐어요. 정말 너무 눈치를 본다. 너무 불안도가 높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그리고 지금 주택 등록임대 사업자도 지금 부활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개정 시행이 돼야 되잖아요. 개정을 언제 하겠다라는 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래도 2월이라고 예상했는데 얘네는 언제 예상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양도세는 쏙 빼고 취득세랑 재산세만 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낄지 모르겠어요. 취득세는 분양받은 아파트만 또 할 수가 있고 매입은 아니라는 거죠. 향이 정말 심히 기대에 못 미치는 규제 완화 정책이었다. 그리고 이 법률 개정 사안을 2월에 한 다음에 결과로 확실하게 보여줘도 되는데, 이 정책을 정말 12월 2022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1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왜 이거를 이렇게 급하게 개정을 한 다음에 발표해도 되는데 개정 완화를 설득을 하겠다라는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우픈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이 발표를 했을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